자, 연초만 해도 이 원달러 환율이 1,500원대까지 바라봤단 말이죠. 근데 이제는 아까 보셨다시피 1,360원 요렇게 오늘 찍기도 했었습니다. 이렇게 원달러 환율이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미치는 영향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고, 이제 요 환율에 따라서 업종별 힙이 따라서 내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취할까 고민하는 투자자분들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오늘 요것과 관련해서 김응태 기자가 준비를 해주셨어요. 김응태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. 자, 제가 앞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, 그쵸? 그것에 따라서 또 이제 수혜주 찾기에 분분한 모습이죠. 네, 맞습니다. 지난해까지만 해도 환율이 이제 약세를 보이면서 이제 수출 쪽 이런 위주로 좀 사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았는데, 네.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서 시각을 조금 바꿔야 한다, 이런 의견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오늘 환율을 보면요, 실제로 그렇게 좀 환율이 많이 하락했는데요. 네. 오늘 원달러 환율이 1,364.4원으로 마감을 했는데요. 이게 연초 환율과 비교해 보면 102원, 7% 어휴. 하락했습니다. 에이. 네, 그 개월로 봤을 때는 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. 이렇게 환율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요. 네. 최근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지를 짚어주셔야겠죠? 이제 환율 네.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별 통화의 상대적인 비율을 의미하는데, 최근에는 미국의 경제 불확실성이 좀 증대되면서 미국의 상대적인 가치가 좀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 하락이 나타났다,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고요. 예.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가장 크다,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좀 예고한 상황인데, 네. 거기다가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 품목별로 25% 그런 관세를 계속 부과하고 있고, 이렇게 관세가 부과되면서 미국의 경기가 좀 좋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안 좋을 거다, 이런 얘기가 되고, 네. 또 가격 부담이 제품에 전가되면서 음. 이제 소비가 위축된다.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 하락이 두드러졌고요. 네. 특히 최근에 대표적인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강등하고, 네. 또 미국 20년 국채 입찰 수요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이런 환율 하락 흐름이 좀 두드러졌고요. 또 두 번째로 큰 이유가 이제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이제 각 국가별로 협상을 하고 있는데, 그 과정에서 뭐 한국이나 일본 국가의 원화나 엔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다,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 최근에 원화 환율 하락이 좀 심해졌다,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. 네, 그럼 최근에 그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그 배경을 좀 짚어봤는데, 이렇게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, 그러니까 즉 원화 강세인 거죠. 원화 강세로 가게 되면 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? 네, 앞서 이제 짚어주셨다시피 오늘 증시가 좀 괜찮았던 게, 환율이 하락하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. 국내 증시에 오면서 증시 전반에 활력이 생길 수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러나 이 업종별로 좀 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져서 그런 걸 좀 주의 깊게 봐야 하는데, 네. 앞에서 제가 언급했다시피 지금까지는 주로 수출주 환율이 좀 높아졌을 때는 수출주 위주로 강세를 보였으나, 앞으로는 환율이 하락할 때는 수입하는 업체들, 원재료를 수입하는 업체들이나 이 내수 시장에서 좀 내수주 위주로 좀 강세를 보일 것이다,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구체적으로 이렇게 원화 강세 기조로 갔을 때 어떤 쪽이 좀 수혜를 받을지 탁탁탁 꼽아주세요. 네, 업종별로 좀 구체적으로 네. 봤을 때는 항공주가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는데요. 네. 이미 항공주 같은 경우는 주가를 보면 이제 대한항공의 주가가 지난 전거래일, 지난 23일에 22,6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, 네. 한 달 전보다 8.7% 상승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네, 아시아나항공도 4.1% 올랐고요. 왜 항공주가 왜 이 원화가 강세일 때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, 항공사들은 항공기를 대여하거나 이제 항공유를 구매할 때 주로 달러를 구매를 하는데요. 이제 환율이 하락하면 이 같은 달러, 같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있어서 더 적은 원화가 강세이기 때문에 더 적은 원화로 구매할 수 있어서 비용이 줄어들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항공주랑 또 같은 맥락에서 또 여행주가 같이 묶이는데, 네. 이 아무래도 저희가 환전을 할 때 항상 느끼잖아요. 그래서 이제 원화가 강세면 그만큼 더 많이 우리가 환전을 할 때 더 많은 가치를 갖기 때문에
여행 수가 늘어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휴가 시즌을 앞두고 이 여행 수요가 더 늘어날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여행주가 앞으로 좀 실적이 개선될 수도 있을 거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이러한 기조 속에서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군들을 좀 찾자면요. 네, 항공과 여행 이후에 이제 식품 업체들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꼽히는데요. 예. 식품 업체 같은 경우도 이제 외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밀 같은 경우는 이 미국에서 98% 정도를 수입을 하기 때문에 이 밀을 주로 사용하고 밀이나 옥수수 이런 대두 원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이제 식품 업체들, CJ제일제당, 오리온, 대상 이런 업체들이 좀 비용 부담이 줄어져서 수혜를 볼 수 있고요. 네. 그리고 또 유틸리티 업종도 같은 맥락에서 좀 수혜가 기대되는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. 한국전력공사, 한국가스공사가 좀 대표적인데 이 업체들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 업체들인데 원유나 천연가스, 석탄을 이제 외국에서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원화가 강세가 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이렇게 지금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요 환율 하락에 대한 흐름이 이제 지속이 될지 이거를 또 고민해봐야 되잖아요. 어떻게 보십니까? 이제 하반기에 환율이 이제 1,300원 초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. 이런 증권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예. 앞서 말했다시피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 관세 부과에 대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협상 과정에서 90일 동안 면제가 주어졌지만 이제 7월 10일부터 이제 관세가 부과되면 실제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아졌다. 이런 지표가 드러나게 되면 원화 강세 흐름이 조금 더 짙어질 수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고요. 그리고 앞서 말했다시피 환율 절상 과정에서 국내 정부가 이제 환율 절상과 관세 협상에서 좀 어떤 걸 선택하느냐 봤을 때 원화 절상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. 왜 그러냐면 그 외환 보유고 감소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원화 절상을 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관세를 뭐 100% 받는 것보다 이제 원화 절상을 해서 좀 어느 정도 절충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. 그래서 환율이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좀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. 이렇게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이 국내 증시 분위기 아주 크게도 그리고 이제 업종별로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율 이슈에 대해서 오늘 김웅태 기자와 함께 풀어봤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